됐고 또 당사자들 병원에서 회복돼서 치료돼서 나간 분들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일단 이 정신질환은 뇌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점은 그런 의료 모델을 시작하고 통합 모델로 가서 당사자 운동까지 여러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병이 있으니까 이제 약에 대한 그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많은 불치병이 있지만 정신질환 불치병에 속하지 않는 게 약이 있잖아요. 약이 있는 경우는 불치병이나 희귀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이 없는 질환이 희귀병이고 불치병이에요. 근데 정신질환은 약이 나와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완화 조절하는 약으로서 완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완화 조절할 수 있는 약이 나와 있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증상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심리치료와 사회적인 도움과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재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병식과 약식을 가지면 주기적으로 약을 먹거나 요즘에 약 먹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주사제를 써도 됩니다. 한 달부터 석 달까지 주사제 하나 맞아서 조금씩 약효가 나오게 해서 굉장히 쓰는 주사제 약물이 요즘 잘 개발된 것 같아요. 약 먹기 싫어하는 분들은 그 주사제를 쓰는 그 병원을 찾아가서 그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의료진을 신뢰해야지 약을 먹습니다. 의사에 대한 반감을 갖는데 왜 나를 강제 입원시키고 고통을 주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 해서 도전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병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환자도 있어봤고 치료진으로 있어봤는데 두 가지 입장을 다 경험해 보니까 환자였을 때도 그냥 약간 피해의식적인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자였을 때는. 근데 치료진을 위해 보니까 직원도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죽을 법이 많이 넘겼어요. 당사자분들, 환자분들 와가지고 저한테 폭력 써가지고 저도 맞은 적 많고 와이셔츠나 바지가 여러 번 찢어지고 들켜가지고 피로 난 적도 있고 안경도 날아가는 적도 여러 번 있고 침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급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저도 순환을 엄청 당해서 죽을 법이 많이 넘겼는데 직원들 중에서 다치는 거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꼭 당사자만 인권 얘기하지 마시고 직원들 인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직원들은 다치면 자기들 돈 내고 와가지고 저도 누가 나라차기를 해가지고 환자가 여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저도 제 돈 내고 치료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해보니까 환자였을 때는 직원이 왜 이렇게 자기들 위주로 이렇게 그렇게 하냐 하지만 반대 입장에 대보면 직원들도 너무 고통을 당하고 위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빡빡 터지기 때문에 폭력 사건이 몇 번씩 병동에서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입장을 다 생각해서 치료진들이 정말 애쓰고 있다. 물론 일부 무지각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치료진들은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당사자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가족과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서 법 개정이나 인권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소통을 해야 되고요. 병원에 들어가면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냐? 정신건강 교육이 있는 병원이 좀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교육. 그런 교육을 저는 이제 10년 동안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제가 해보고 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의 힘이 컸기 때문에 저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교육을 꼭 받아서 병의 원인, 증상, 대처 방법, 그 다음에 지지체계 이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배우면 내가 병이 있는 사람이구나. 치료를 받아야 되구나.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가야 되구나. 이거를 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딱 시키면 병원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제 교육을 받고 나가자마자 바로 취업이 돼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선물도 사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저 취업했어요 하면서 자랑하듯이 와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한참원사 들려가지고 막 소통이 안 되는 친구인데 너무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힘과 약물 관리가 생활 관리거든요. 그러면 초발자들은 빨리 회복해요. 물론 만성 환자도 회복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조금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소통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생활, 수면, 식사, 운동,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자고 저는 늦게 자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에 따라서 생활의 그 바이오리듬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햇빛을 보는 시간 뒤에 15시간 뒤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인데 아침에 햇빛을 보고 15시간 뒤에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생체 리듬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아침 낮을 다 지내고 지내버리면 밤에 또 잠을 못 자요.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수면 식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가족과 소통하는 거. 부모님은 딴 거 없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부모는 정말 빵점이에요. 똑똑한 부모일 수는 있지만 빵점 부모예요. 어떤 부모가 진짜 부모냐? 공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약간의 거리감을 두면서 간섭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이 없는 부모가 나아요. 그냥 우리 아들 하면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지그시 안아주고 손잡고 산책하고. 지금 우리 모임에 있는 어머니들 아들 정말 해볼 때도 갔는데 아들하고 맨날 산책을 해요. 그리고 저기 영화 보러 가고 문화생활하고 뮤지컬 보고 그리고 아들하고 맨날 사진 찍고 제가 그 친구들 유튜브에도 관심을 가져서 유튜브 찍으면서 유튜브 찍다 보니까 뭐 먹으러 다니고 뭐 보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해요. 원래 음성대상이 심해가지고 집에만 있었는데 유튜브에 대한 그 숙제를 내줬더만 그때부터 유튜브 자기가 활동하겠다고 맨날 사진 찍고 이제 동영상 찍어갖고 올리고 그 재미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직장생활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고 지역사회에서 멘토들, 친구들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부모가 할 수 없는 거는 또래 친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친구들을 만나세요. 당사자 친구 중에서도 생활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을 친구로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일반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들을 통해서 일반 집단하고 어울리고 또는 교회나 종교 집단을 통해서 일반적인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달리다꿈이라는 그 당사자의 그 자존 모임 단체에서 당사자 친구를 하고 있다가 일반 교회나 모임으로 간 동호회 활동, 뭐 취미 활동으로 가서 독서 클럽, 뭐 댄스 동호회 이런 데 가서 일반 친구들을 만나면서 일반인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리고 당사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족하고도 어울리고 두 가지 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더 건강하게 선순환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통로로 만들어서 사회생활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해 분야인데 이게 상담의 영역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병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선. 그래서 자기를 아는 거는 일단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자기를 먼저 오픈을 해야 됩니다. 병은 숨기면 숨길수록 정신질환은 모든 인구의 4명 중 1명이 걸리는 굉장히 흔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시시하기 때문에 병을 키우다가 나중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하는 사건, 두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남리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부모랑 있었다가 우리 부모님이 위기에 처할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위험한 걸 휘두른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래가지고 그때 피해를 하고 도망을 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의 119가 와서 저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남들 같지 않아요. 진짜 위급한 상황일 때는 가족이 피신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대응하면 안 되고 시시거릴 땐 도망을 가세요. 그리고 119나 112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상황이 되면 빨리 응급 대처를 해서 센터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응급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응급 환자들은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요. 어머니 입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응급 그 병실이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센터에서 쉼터를 만들든지 응급 병원을 대기를 시켜서 72시간 동안 응급 입원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서 진정시키고 안티바이러스나 활동 받고 쉬어주고 나오면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없어지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많은 그 정신 가족들이 그 최근에 있었던 기사같이 살인사건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급성기에는 그런 위험한 사례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를 센터나 이런 지역사회 병원에서 연계를 해서 응급실을 꼭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의 인식인데요.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5분 강의도 마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병의 인식을 하면 병을 이해하고 인정을 하고 병 관리를 해서 예방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 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신질환의 문제를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게 병원 시스템에다가 투자를 거의 90% 이상을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병원에 갔다는 거는 벌써 소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지원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쏟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서
그 잠재적인 그 질병이 나타날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주면서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미리 대처를 해서 병원으로 가는 걸 막고 국가의 예산도 아끼고 많은 그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거는 청소년들 예방 그리고 정신 건강 이런 문제를 미리 체크를 해서 이게 소유고 외양간 보시면 안 됩니다. 의료에 너무 투자를 하면서 돈이 막 새고 있어요. 그걸 지역사회에만 더 인프라를 투자를 하면 수십 배의 가치를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미국이나 그 호주나 다른 그 선진 이탈리아 같은 데는 벌써 그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병원을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가 되고 많은 이제 공적 그 병원 남겨놓고는 거의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협동조합이나 센터로 다 바꿔가지고 자립센터로 바꿔서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서 일자리를 구하고 생활 속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도 지금 지역 병원 위주의 병원에서 그 병원 관리의 사례 기반에서 지역사회 사례 기반으로 가서 지역사회하고 완전히 흡수하는 데까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사례 기반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으로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인식을 가지고 가족과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고 많은 정치에 계신 분들이 법적인 재정을 하고 도움을 줘서 이게 인프라가 형성되면 국가 예산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일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족과 당사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병했을 때 5년에서 10년 사이는 거의 병에 갇혀서 살아요. 아, 나 정신병이 있다, 환자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 맞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나오면 당사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병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신질환이 있으면 10가지 편견이 있다는 편견을 깨려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뭐 운전을 못한다, 연애를 못한다, 운동을 못한다. 왜 정신장애가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걸 못하냐? 깨보자. 그래서 운전도 하고 연애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요. 10가지를 다 도전해서 깼는데 여러분도 다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사회가 나에게 주는 스티그마도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자기 안에 편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의식교육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물론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다면 사람들 별로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울려서. 많은 당사자들이 대기업, 의사, 전문직에 일하는 법률가로 일하는 분도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당사자인데도 변호사인 분도 있고 의사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데도 있고 또 사무 보조하는 분도 있고 복지관에 일하는 분도 있고 저같이 이제 환자였다가 이제 멘탈 병원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명칭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정신질환자도 다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안타까운 조현병은 좀 사회복지사를 못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차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했는데 인권위에서도 그걸 좀 그 저항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현병인 사람들이 병을 겪고 자기가 이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면 더 많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심리 치료를 하는 많은 사람, 심리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상처를 극복하고 그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정신과 의사도 자기의 멘탈 문제를 고민하다가 정신과의 유명한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료자의 개념을 계속 연장해서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삶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병에 갇힌 삶이 아니라 삶 속의 나, 그리고 행복한 나, 가족과 나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발견고 체크는 여러분들 이 모든 병은 감기 같은 거는 미연에 콧물, 재채기, 그리고 오한 이런 거 증상이 있잖아요.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로 2주에서 3주 한 달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재발견고 체크. 제 책을 보면 1권, 2권에 재발견고 체크를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다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그 감을 못 잡아서 그렇지 자기 재발견고 체크를 만들어서 병을 관리하면 정신질환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병관리와 생활관리를 하면서 저는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 이제 명함에
기준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 3털 3나가 뭐냐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 3털 3나는 털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 할 수 있다. 부정 감정을 털고 나는 나라는 거죠. 나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 그래서 생각을 단순하게 할수록 멘탈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건강하게 살아가고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고 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환각이나 망상 쪽으로 빠지지 않게 되고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재발 경고 대처하는 거 이거 적어놓은 건데 나중에 기회 될 때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중요한 건 회복의 5가지. 이거는 이제 뇌 회복자가 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감사, 기도, 공동체 영성, 운동 5가지가 뇌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여러분들 정신질환을 겪으면 뇌 쇼크를 많이 받고 인지력이나 판단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뇌 변화가 생기는데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약물로 보완을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보조적인 아니라 주로 이제 도움을 받고 완화를 시키지만 이 5가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부정 감정을 먼저 빼고 감사 습관을 들이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몸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약부작용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감사 습관을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그런 사회성을 길러지면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기르면 이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게 저도 이제 20대 초반까지 멀티태스킹이 안 됐거든요. 병원 일을 하고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한 번에 이거 4-5가지씩 해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 일 할 때도 잘하면 아니지만 한 3사람 목을 제가 해냈어요. 원장님 일도 내가 거의 다 맡아서 하고 또 보호사 일이나 복지사 일까지 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능을 계속 끌어올리면 자기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성, 그리고 신앙의 도움과 종교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의 그런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저기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만큼 40-50분 정도를 질의응답 시간으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시고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